NGO와 국제개발협력 3주차 1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에 NGO를 포함한 비영리 조직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분류 방식이나 또 비영리 조직이 하는 기능이나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3주차 수업에서는 그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현장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이제 마케팅,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그 비영리 조직 중에 NGO들이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현황을 살펴보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시거나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실 거고요. 또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마케팅은 영리 조직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영리 조직, 특히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조직에서도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다른 조직과 차별화되는 어떤 기관의 프로그램을 홍보한다거나 그 대상들한테 알리는 방법의 어떤 기술적인 또 아이디어적인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좀 더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들, 사업들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겠죠. 먼저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로 이제 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비영리 조직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조직이지만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나 기본적인 목표가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 마케팅이나 홍보, 광고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직,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우리와 유사한 일을 하는 조직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결국 사회복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가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마케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 변화를 주면 확장이 되면서 조금 더 현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에서 자원개발, 모금, 이런 활동을 하려면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상대방을 공감하게 하는 것이죠. 동의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마케팅의 기본적인 이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관의 재원 확보를 위한 그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다양한 후원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화해서 이제 민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높아졌다는 것이죠. 여러 조직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됐고, 또 그 기존의 정부의 지원이나 그 민간의 어떤 일반 지원을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제 재원에 부족하다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후원처를 개발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필요성들이 많이 그 높아지고 있죠. 결국 이제 그 비영리 조직에서 표현하는 자원개발이라는 이제 그 용어로 우리가 용이한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마케팅은 비영리 조직에서 다양한 재정 원천을 파악하고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마케팅의 개념을 우리가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마케팅의 대상은 결국 시장과 고객입니다. 시장이 형성돼야 되고 고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경영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이제 비영리 조직에 우리가 대입을 해서 봤을 때 시장, 그러니까 어떤 사회 변화, 또 사회의 문제 발생, 또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들의 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고객, 결국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재원을 또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대상들이 이제 고객. 흔히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고객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 시장과 고객이 바로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먼저 시장을 잘 알아야 되겠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어떤 조직이나 경쟁 프로그램이나 경쟁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제 그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고객, 클라이언트, 물론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고객이요, 기관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또 뭐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객입니다. 그런 고객과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성공적인 마케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은 이제 교환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재화하고 뭐 제품을 교환하듯이 우리가 서비스하고 그 사람 고객의 어떤 만족이나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환되는 것이 이제 성공적인 마케팅의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마케팅은 고객에서 판매자에게 재화를 지불하고 판매자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교환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마케팅처럼 효과적인 교환이 무엇이냐? 고객 중심의 교환을 통해서 그 교환이 원활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도록 자극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뭐 그 상품인 경우에 한번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케팅이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영리 조직에서도 그 서비스를 받은 어떤 대상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의 만족 또 서비스를 통한 변화를 실감했을 때는 추후에 그런 또 다른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그 서비스를 주변에
그 확장하는 이게 이제 홍보인데 그 확장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의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기본적인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교환, 또 관계가 있는 이제 시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고객의 욕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의 관계를 잘 그 분석을 해서 우리 기관, 우리 회사, 뭐 우리 기업이 이 시장에 우리 서비스를 어느 정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놓으면 원만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마케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경영학에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조직의 보조적인 부서로서의 마케팅이 있고요. 조직의 내부 부서로서의 마케팅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보조적인 부서로서의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 조직의 기본적인 어떤 그 활동 영역에서 그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조직의 내부 부서로서의 마케팅이 있는데 대부분의 비영리 조직은 마케팅 조직을 별도로 만들고 이제 갖추기에는 그 비용 측면이나 어떤 그 뭐 채용을 하거나 이런 인건비 또 운영하는 어떤 관련된 그 경비 그리고 마케팅의 도구를 활용하는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영리 조직은 마케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내부적인 예산이 별도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직접 사업에 많이 이제 그 투자를 하고 또 그 대상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조적인 그 역할 또 어떤 한 부서에서의 그냥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마케팅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을 많은 조직들이 비영리 조직들도 이제 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강화하고 뭐 교육 전문 교육도 이제 그 과정을 개설을 하고 해서 마케팅에 대한 어떤 활발한 그런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보통 이제 영리 조직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 비용, 마케팅에 관련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품을 생산해서 그 제품을 알리고 그 제품을 그 고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하려면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접하기는 이제 광고를 예를 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광고를 이제 마케팅의 기법으로 활용했을 때 상당한 어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에서는 이제 쉽게 활용하기 하지 못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특정한 조직이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욕구를 이해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또 고객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어디서 필요하는지 언제 필요한지 이런 욕구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그것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케팅은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욕구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분석해서 데이터화한다는 것. 이게 이제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것이죠.
영리 조직에서는 그 마케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류회사인 경우 비 오는 날의 매출과 비가 오지 않는 날의 매출, 뭐 월요일과 일요일의 매출, 뭐 계절별의 매출, 월별 뭐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 아주 그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그 특정 고객의 욕구가 충만한 그런 시점에 가장 전략적인 상품을 내놓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옷가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진열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옷, 그게 전략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로서는 많이 팔고 싶은, 많이 생산한 어떤 이런 전략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쇼윈도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 그 진정한 그 마케팅, 고객의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 뭐 이런 기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개념은 물론 이제 경영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생산 지향적인 조직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생산하면 그냥 팔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런데 그 단계에서 판매 지향 조직의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공급보다는 수요가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산물이 잔여물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판매를 더 잘하기 위한 어떤 조직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또 여기서는 판매가 되는 것만큼의 어떤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판매에 그 초점을 둔 그런 그 마케팅을 이제 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시장 지향 조직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고객의 욕구를 또 시장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마케팅을 실행하는, 마케팅을 기획하는 어떤 이런 전략적인 마케팅의 개념이 이제 변화를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영리 조직도 이제 우리가 뭐 한 10년, 20년의 한국의 비영리 조직의 구조를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질적인 양적인 게 확보가 돼서 고객의 수요와 그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조직들이 생겼고 같은 서비스를 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조직들이 동시에 이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서비스, 더 좋은 품질의 어떤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고객이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시장에서 생겼다는 것이죠. 사회복지 또 비영리 조직의 어떤 이제 뭐 흐름은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흘렀죠. 우리가 이제 특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부분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원조를 받은 국가였잖아요. 50년대 이제 한국 전쟁 때. 그런데 지금은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세계가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50년대 초반에 60년대 초반까지는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하러 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물품을 보낸다던가 하여튼 원조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우리도 남을 원조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원조를 받았던 시절에는 우리가 뭐 마케팅이라는 개념조차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원조를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런 정도다. 또 우리는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 게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NGO들의 이제 마케팅 방향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복지 조직 또 비영리 조직에서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직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 프로그램 이런 어떤 하나의 그런 단위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 전체에서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 조직의 미션이 되겠죠. 조직의 이념, 조직의 미션의 그런 방향에 따라서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케팅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은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마케팅의 계획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탐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환경 분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분석에 많이 쓰는 기법 중에 스와트 분석이죠.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조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강점, 약점, 그리고 외부 위협 요인, 기회 분석 요인, 뭐 이런 것, 기회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조직이 마케팅에 적합하게 세팅을 하는 것이죠.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 마케팅의 가치는 고객들의 만족 수준을 일단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만족을 통해서 재이용 또 다시 참여하거나 또 주변에 확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고객들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켜서 우리 조직, 비영리 조직에 자원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의 가치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전문적인 접근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직이 이제 특유한 능력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활동하는 범위에 준거 틀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의 가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고 사업의 목표는 어떻게 되고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조직의 어떤 신뢰성 또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다시 고객들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참여를 하거나 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뭐 기부를 하거나 또 뭐 자원을 어떤 물품을 뭐 지원하거나 또 하는 그런 기회들을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케팅은 모금 활동의 가장 최상의 서비스라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기부자하고 이제 교환을 한 거죠. 기부자하고 교환한다는 거는 이제 기부자가 기부를 했을 때, 그럼 그 기부자의 의도에 맞게 우리가 이 기부를 잘 정확하게
효율성 있게, 효과 있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있죠. 그 기부자한테는 그런 것들을 그 기부자의 목적과 맞게 그 잘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 되는 그 관계에서의 믿음이 되는데 그런 믿음과 그 가치를 기부자가 느끼게 해서 그 모금에 관련된 기부자하고의 그 서비스를 그 제공하는 게 마케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환경하고 마케팅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보통 이제 그 모든 섹터에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요. 학교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학교법인에 의해서 설립이 된 비영리법인인데 학교가 광고를 합니다. 또 학교의 그 홈페이지에 많은 그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좋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죠. 또 그 학교에 그 관련된 그 사람들이 학교의 어떤 그 발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그 기부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각 섹터에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비영리 조직에서는 이제 그 별도로 아까 팀을 두기 어려운 형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기능을 하는 업무적인 담당자 수준의 이제 마케팅을 두고 있는 비영리 조직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의식 자체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직 간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외부 환경이 변하고 내부 환경이 변하면서 이제 마케팅도 능동적으로 이제 방식이나 또 기법이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은 이제 급격하게 변하지요. 기술이 일단 바뀌고 또 이용자의 욕구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그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 정보기술이 발달하니까 다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의 변화에 어떻게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그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의 그 변화 마케팅을 하는 그런 포인트적인 그 요인이 될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도 많이 바뀌죠. 일단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그 유교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개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관료주의에 대한 어떤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커지고 또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또 일반 관리비가 높아지면서 별도로 마케팅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그 비중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조직에 대해서 민주적인 조직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외부나 내부의 환경이 변하면서도 마케팅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런 환경 변화에 대처를 해야 한다. 결국 이제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 조직이 이런 환경 변화에서 어떻게 마케팅에 이제 대처를 하느냐, 또 그게 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 대한 마케팅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보에 유입하는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또 이제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어떤 필요성,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계의 세부적인 변화와 마케팅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조직 내부에서도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책임있고 전문적으로 이런 그 조직 내부에 그런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또 시장 그러니까 비시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 우리하고 다른 시장에 이제 압력이 있고 또 우리 그 시장들과의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민간 자원이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회를 가지려면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다. 또 이제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바우처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상의 선별, 뭐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의 어떤 그 기회를 가지고 더 확대가 되고 제대로 그 자리를 잡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회복지 조직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마케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이제 차원이 다차원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지가 쳐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그런 욕구가 다양해지고 또 욕구가 이제 어쨌든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다 보면 고객 만족이라는 거에 입각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마케팅, 어떤 그런 시장의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필요하고요. 또 그럼으로써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회성적으로 마케팅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중장기적인 어떤 조직의 그 흐름이나 환경 변화의 맥을 같이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전략적인 마케팅 기법의 확대가 기대된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자원개발이라는 그 목표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 어떤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자원개발이나 관리의 필요성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먼저 공급 주체가 다원화됐죠. 정부의 지원, 또 뭐 지자체의 뭐 지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민간 지원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비영리 조직들이 민간 지원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마케팅의 기법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풀뿌리 기부 문화가 확산이 됐고요. 또 사회복지에 참여 의식이 확대가 됐습니다.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작은 돈이지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TV 광고나 아니면 이제 포털 사이트의 광고에서도 많이 보듯이 커피 한 잔 가격이면 아프리카에 아이들의 몇 명의 식량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풀뿌리 기부 문화에 대한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지만
당신이 그런 작은 돈을 커피 한 잔 값의 작은 돈을 기부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부에 동참을 해주십시오. 라는 마케팅인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상대방이 동의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결국 마케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그 조직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의 효율이나 효과성을 높이는 데도 마케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 국가 위기에 따른 대책으로도 이제 필요하고요. 또 고객 만족에 입각한 클라이언트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확보해 주는데, 욕구들을 만족시켜 주는데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특성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NGO, NPO, 비영리 조직 다 포함이 되죠. 사회복지 조직이라고도 이제 총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의 마케팅의 특성은 일단 복수의 이해 집단들과의 교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리 조직은 재화를 가지고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죠. 고객과 그 상품과의 교환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와 고객이 있죠. 또 자원개발이나 모금에 관련돼서는 기부자와 기관이 있습니다. 집단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고객의 집단하고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부자의 집단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의 이해 집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과 무관한 복수의 목표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에 무관하죠. 그런데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부를 하는 사람도 내가 그냥 세금 감면만 받고 싶어. 아니야, 나는 이걸 갖고 명성을 얻고 싶어.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싶어. 이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정부, 일반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여러 분야의 그룹에 초점을 받게 됨에 따라서 투명성,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영리 조직에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결국 자원 개발을 해서 기부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쓰였느냐, 또 그게 분명하게 전달이 됐느냐, 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의 건강성을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또 조직이 건강하다는 것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의 자원 개발이나 어떤 서비스 활동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또 영리기업에 의해 정부기관, 로비스트 혹은 기타 민간단체에 의해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영리기업보다는 비영리 조직에서 비영리 조직에서 이제 정부기관, 또 로비스트, 또 민간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압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공표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통해서, 또 지원을 통해서 만져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케팅으로 활용할 때는 서비스 평가 측정 도구를 항상 가지고 계량화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서비스를 뭐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일정하게 했더니 어떻게 변했다는데 변한 게 좋게 변했다, 더 나아졌다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뭐 우울도가 우울증의 뭐 지수가 그 척도가 뭐 3에서 5로 변했다, 2에서 5로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화시키고 계량화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케팅의 요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계량화하고 또 객관화시켜야지만 우리가 마케팅할 때 광고로 쓴다거나 홍보 용어로 쓴다거나 하는 어떤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케팅이 사회복지 조직에 주는 이점들을 보면 먼저 고객 만족의 수준을 향상을 시키죠. 그리고 또 자원 개발을 할 때 외부 자원이 유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특유의 능력을 이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 활동할 수 있는 조직에 준 것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기준을 세워서 조직에 준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기준에 의해서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에 맞춰서 조직이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사회와 대국민과 또 그 외부하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활용한 그 기준들, 그런 어떤 그 데이터들, 또 서비스들, 내용들을 마케팅에서 활용했을 때 우리가 그 외부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이제 깨버리거나 거스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의 이제 개념을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 수업과는 그렇게 그 중요한 내용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고객지향적이다. 그 5가지의 기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이다, 관리이다, 과정이다, 과학이다.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왜 그런 그 마케팅의 정의를,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다른 마케팅 개념이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하고 또 대량 소비하고 또 과소비하고 이제 하면서 지금은 적정 생산하고 적정 소비하는 그런 적정성에 대한 그런 마케팅으로 이렇게 그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면서 또 낭비 요소도 많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그 환경이 악화된다거나 이런 그 악영향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생산하고 적정 소비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마케팅 차원으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고요. 또 마케팅의 신개념 중에서는 이제 비영리 조직이 확산이 되면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인재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제사회복지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그 국제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 마케팅의 개념들을 도입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NPO의 섹터가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와 어떤 그 비영리 조직 간의 계약 관계, 이런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마케팅이 이제 확산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비영리 조직들이 확산이 됐다는 것은 비영리 조직에서도 마케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비영리 조직에서의 마케팅의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이 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리 조직에서만 생각했었던 마케팅이 아니다.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이제 마케팅의 개념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수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조직의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민감해져가는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마케팅이 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영리 조직에서는 직원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비영리 조직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부 고객이 만족해야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케팅의 개념도 외부를 향한 그 분야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케팅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마케팅의 신개념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다양화되는 것이죠. 고객도 다양화되고요. 취향도 다양화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셜 비즈니스 학부에서 그 제2전공을 하는 것도 다양성의 시대를 살기 위한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의 시대에 다양한 어떤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개념이 또 새롭게 다양성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 HSO 우리 조직이죠. Human Social Organization. 일단 모금의 측면에서 중요하죠. 그전에는 국어를 했습니다. 좀 하나 불쌍하니까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뭐 어려웁니다. 우리 좀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컬렉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소하는 거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슬픈 걸 보여주고 막 어렵게 사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차원이 높게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회원이나 후원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후원자 개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조직을 위해서 그 같이 하는 그런 인적 자원들을 이제 발굴한다는 것이고요. 또 사회 공익 광고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비영리 조직이나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마케팅을 캠페인 형태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케팅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소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하고 이게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비영리 조직, NGO를 이해하는데 또 NGO에서 우리가 활동가로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직의 유용한 마케팅, 어떤 기법이 있는지 라는 그 내용으로 같이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